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생각의 도구 세 번째 시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생각을 키우는 힘, 그 생각의 가장 큰 툴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개미를 쓴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린 시절 하루 종일 개미만 쳐다봤죠. 그리고 12년간 개미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를 지켜보고 있을 때 어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할 일 없이 보이겠습니까? 그 할 일 없는 시간들조차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관찰력,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그냥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구분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관찰이란 그냥 보는 것과 주의 깊게 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며, 메모하고 분석하고 적극적 관찰을 해서 그것을 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그리고 또 분석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해 여름 제가 명동에 나갔습니다. 명동에 나갔더니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아가씨가 속이 다 비쳐요. 그런데 그 속에 T자 팬티에 빨간색 T자 팬티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냥 보기만 했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 팩스 판매원이 있던 사라 블레이크라는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팬티 라인이 비치는 게 굉장히 민망스럽구나. 그리고 불편하구나. 저 팬티 라인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 사라는 스판스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팬티 라인이 보이지 않는 속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키워서 40여 종의 여성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박중훈이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그 감독이 데뷔하면서 만든 영화가 바로 톱스타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선배 배우가 후배 배우에게 훈련하는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대본 다 외웠지? 연습 많이 했지? 그런데 배우가 전달하려는 것은 대사가 아니야. 내 감정이야, 감정. 다시 연습해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전달하지 않고, 그렇다면 배역의 감정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대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읽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역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명배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미놀타 카메라 광고에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당신이 카메라가 될 때 카메라도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나만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건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의 틀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생각의 틀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각도, 그 각도를 확장하고 넓혀내는 것, 그것은 바로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단지 펄럭이는 인쇄된 문양, 그 천 하나만을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극기 속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 단일 민족, 애국심, 그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관찰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이해해내는 것, 그게 바로 관찰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목표는 자신이 본 것을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재현해낼 수 있도록 잘 보는 능력을 갖는 것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곤충학자 칼 폰 프리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관찰 능력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몇 시간 동안 누운 채로 생물을 끈질기게 볼 수만 있다면 누구나 나와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궁극적 내면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은 하늘이 왜 파랗지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물리학자 존 틴달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하늘이 파랄까?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관찰한 끝에 대기 중에 먼지가 다른 입자들과 부딪혀서 산란하는 빛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관찰은 곧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이 곧 관찰입니다. 창조적 생각의 세계에서 우연이나 행운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끝없는 관찰만이 창조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사자하고 개가 고스톱을 쳤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마다 사자가 다 따요. 개는 자꾸 잃었습니다. 시합이 다 끝났어요. 모든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개가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고스톱을 잘 치니? 그러자 사자가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스톱 잘 못 쳐. 그런데 너를 잘 관찰해 보니까 너는 좋은 패만 들어오면 꼬리를 치더라. 그럴 때 나는 내 걸 내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관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현재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기업,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기화하여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